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의회 어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 현황은 이사 9명, 감사 2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은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드리는 것은 5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직원 현황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 2분이 파견돼서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재단은 크게 모금 사업과 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446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희망천사, 행복천사, 일반 기부금품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통해 관내 복지소외 개척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희망천사 4건 1억 1,200만원, 행복천사 4건 600만원, 기부문화 활성화 170건 3,400만원, 정기기부 2,782건에 600만원, 현물 4건 500만원입니다. 총 2,964건 1억 6,3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단체, 향토기업,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거제시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나눔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 169건 5,100만원, 태수아동 자립지원 7명에게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개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디딤돌 사업은 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7곳에 8,2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지정기탁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및 복지관 2개소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모사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과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8개소 8,4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물 지원 사업은 40건으로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을 합해서 총 281건 3억 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희망 안심둥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장학금 지원 사업은 6월 총 5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능 보강 공모 사업과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4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은 거제시로부터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 복지관 및 1개 센터에 사업비 6,500만 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 시설 직원들이 소통과 합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과 복지관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하여 원래 회의 및 관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조사 연구 사업입니다. 하반기 거제시 비수급 빈곤 실태조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저소득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450페이지 거제복지 아카데미입니다. 거제복지 아카데미는 거제 시민 및 관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나눔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실천 중심의 찾아가는 나눔 교육을 총 79회 진행하였으며 거제 시민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함량 및 사회복지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이 총 7회 진행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남권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벤치마킹과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2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망복지재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4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이제 목표액 2억 8,600만 원을 이제 모금 건넨다는 그런 개요의 내용인 거죠. 그럼 500만 원씩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500만 원치 이제 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희망천사 하면 희망천사나 행복천사 하면 희망천사는 배를 주고 행복천사는 페이퍼로 된 그 기증증을 준다든지 기부를 하면은 꽃다발 비용 배 이런 거. 답례 비용이구나. 예. 그럼 요 500만 원 안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기 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도. 예. 목표액이 어떻습니까? 매년 뭐 늘어납니까? 아니면은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많이 모금해 주셔 가지고 예. 한 4억 정도 목표는 달성을 거의 했습니다. 올해도 예. 5월 말까지 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모금이 지금 됐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목표액 기준도 5월 말 기준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 기준이 그거 아니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2023년 기준으로 하면 얼마예요? 목표액은 4억입니다. 4억. 예. 그러면 우리 사업 개요에는 또 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목표액은 또 5월이 기준이고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 아동복지시설 태소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 요거는 우리 시에서 시 복지과에서 가족정책과에서 우리가 그 자립 나갈 때에 일시불로 얼마 주고 또 적정 기간 또 매년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와 별개로 우리 재단의 자체 사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뭐 중복 뭐 이런 지급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자체도 워낙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뭐 구체적으로 혹시 뭐 국장님이 아니면 팀장님 어떤 지원을 하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 사업은 우리 거제시 의회에서 조례로 이런 내용이 발의돼서 통과된 걸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 차인데 올해 일단
뭐 성지원, 성로육학원, 뭐 공인회 등등 회의를 여러 번 거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호 종료가 이제 5년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예. 보호 종료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7명 네. 선정해서 1,12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1인에 대해서는 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잠시만요, 예. 이사님.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5년 동안 월 40만 원인가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우리 예. 재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7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월 한 얼마씩 더 준다는 그런 사업인 겁니까? 예, 여기는 완전 자립 지원에 대해서 예. 뭐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자립지원금으로. 예, 여러 가지 자립 지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좀 지원되고 있는 그 보호 종료 아동의 대상이 7명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말이 한 2021년부터 행정 용어로서 좀 변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휘라든지 이런 거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또 되면은 재단에서도 맞춰서 그래야겠습니다. 그렇게 또 용어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48페이지예요.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이 예산이 1억입니까? 이 1억이 그냥 우리 직원들 뭐 역량 강화시키고 이런 사업인 거예요. 이거는 운영에 관련된 사업은 아닌 거고. 법인 전입금식으로 해가지고 예. 한 재단 한 기관에 2천만 원씩 하고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 500만 원, 그러니까 6,500만 원을 일단 각 저희들이 복지관에 주는 겁니까? 예, 공모 사업을 통해 줍니다. 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 공모가 되면 재단의 공모 사업으로. 예예 복지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능 보강 뭐 필요한 수리라든지 등등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공모로 하면은 그때 공모마다 또 복지관이 가져가는 그게 어떠한 특정 복지관에서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안 하고 그냥 네. 각 2천만 원씩 공모 사업을 그럼 해요. 공모가 아니고 그냥 다 일률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도 있고 선정되지 못하는 사업은 그 사업은 제외하고 그 메모 한번 공모했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공모하지는 안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1억 그냥 가지고 바로 2천만 원씩 주네 본게. 예. 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2천만 원 드리고 예. 노인복지소에 대해서 6천만 원. 1억인데? 그러면 6,500만 원인데. 하여튼 1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워크숍 뭐 또 직원 역량 강화 예, 예. 이렇게 해서 법인 정의권으로 복지관으로 넘긴다 그 말씀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궁금한 거는 우리 사무국장님 이제 뭐 전후 사정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가시고 예. 예, 재단에서 채용하시는 분은 나가시고 예. 그 시에서 이제 공무원분께서 이제 대리로 오셨는데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재단 직원은 시와 협약을 통해서 통합 채용을 안 합니까? 통합 채용이 현재 이제 1년에 한 번씩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최소한 내년 그러니까 5월쯤에 하죠. 그러면 뭐 7월 1일이나 6월 1일 발령을 받는데 그때까지는 그대로 지속할 생각입니다. 네. 시하고 재단하고 통합 채용하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좀.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에 예산에 잡혀있던 기존 국장님의 그 예산은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네, 추경을 해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예산은 1억 잡아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급은 6,500하고 네. 그럼 3,500 남았는데 그거는 어디 또 씁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았으면 예, 아까 그렇게 쓸 말씀하신 거라고 잡았을 건데 예.
그거는 6,500만 원은 완전 법인 전입금만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종사 역량 강화 뭐 이 등등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종사자가 영남 강화에 3,500만 원 가지고 할 거다 이 네네. 말씀. 네. 우리 449페이지에요. 조사 연구 사업이라 해갖고 3천만 원. 거제시 비수급 빈곤 실태 조사에 따른 DB 구축 및 저소득층 지원 체계 구축. 이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재단은 복지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모색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 연구 앞에 사무국장이 예. 조사 연구 전문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퇴사함으로 해서 이제 저번 작년인가 이 논의가 시의회하고 저하고 이거 하면서 업무 보고 때인가 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이게 타당하나.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 더 타당한지 혹은 또 전문가가 없으니까 안 할지 그런 데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의 빈곤 실태 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7월 달에 영역기관 선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직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안 했습니다. 예. 저번에 그런 의회에서 지적도 그러니까 있었고 영역기관에다가 맡길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저 조사 연구 전문가가 없으니까 하게 되면 그렇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전문가가 이제 퇴사함으로써 좀 불투명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 한 분이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다가 맡기려고 한 겁니까? 어차피 그때 당시도 맡기는 거는 맞습니다. 예. 맡기려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렇죠. 예. 이 용역기관에 우리가 맡길 건데 이거는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우리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기관을 우리 기관에서 섭외를 어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거든요. 그래 주제를 이제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과 중복이 안 돼야 되고 다른 뭐 시 산하의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는데 중복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좋은 주제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주제는 좀 다른 거하고 중복돼서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거제시가 빈곤 실태 조사를 가해서 다른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입니까? 예, 뭐 하고 있는 비슷한 걸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기에는 주제를 예. 좀 어려워서 이 주제로 하기는 다른 주제로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전환을 해보고 예, 싶다 이 옳습니다. 말씀이죠. 예, 예. 또 뭐 아직 결정 난 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실가하고 언론을 내서 예, 한번 연구 조사를 하겠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숙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앞에 의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그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이게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성액돼 갖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요. 여기 부분이. 조사 연구. 예예예. 예, 예, 이게 예. 실태 조사. 예, 예. 그래서 뭔가를 뭐 좀 확실하게 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도 안 난 그런 사업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놔서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4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 지금 우리 차량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지금 이 스파크가 2대 이 부분입니까? 지금 이게 이동 편의성 제공을 위한 차량 지원 이 부분이 예, 작년은 2대 했고 예, 예. 올해 이제 소위 말하는 소형차 예, 예. 한 대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대입니까? 예, 예. 어디 네, 한 대 하다가 작년에 예, 예, 예. 2대를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전기차를 해보자고 이사에서 나와서 예, 예. 전기차를 하려고 하니까 받는 기관들에 여러 가지 그 충전기 문제, 충전 뭐 문제라든지 등등 예. 설문조사한 결과 원치를 안 해서 예산은 잡아놨기 때문에 2대를 했고 예. 올해는 한 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2대를 한다가 한 대를 하면은 불편함이 없습니까? 원래 한 대를 쭉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전기차로 바꾸는 바 전기차가 4,000원, 500만 원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예산은 잡히 2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차량 지원 사업에 예. 기간이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갖고 이용자의 편의 정진 강화를 해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내용에는 경차 스파크 2대 지원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22년, 23년에는 그러니까 한 대를 예. 지원한다 이 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용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요 스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예. 기간에 필요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름 밝힐 수 없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뭐 폭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거주하는 우선 거주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했고 그 앞에는 신장 장애인 협회에서 투석 때문에 그분들이 투석이 필요한데 이제 차가 없는 경우는 협회에 차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용자 수가 좀 얼마나 됩니까? 요 차량을 이용하는. 이제 저희들은 일단 뭐 그 등기 해가지고 저쪽에 그 뭡니까 기간에 주고 나면 예.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용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 예, 소유권 관여- 이전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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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궁금해서 한번 쪼여보겠습니다. 이 기부한 이런 명단들이 이렇게 수르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디 기관이라든지 막 일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그 뭐 자원봉사센터나 예.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뭐 쌀을 뭐 예를 들어 100가마니를 저 20kg짜리 100포대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갖고 이렇게 나뉘어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기부했던 그런 명단은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부를 받게 되면 보통 시청 본관 앞에서 예. 재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쌀이 들어오면 그 쌀을 차들을 오라 해가지고 그 바로 배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맨 뒤에 보니까 예. 우리가 여기 뭐 그 써내는 그게 있더라고요. 작성해가 갖고 여기 예. 뭐 자동 납부 희망 브루시티 해가 갖고 뭐 자동 납부 네, 신청서 네, 여기에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금이고 이게 해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희망 복지 재단으로 들어온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금 그런, 나타나는 예,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들어와가지고 지역 아동센터에 예, 예. 했거든요. 지정 기탁을 합니다. 예. 그 기탁자가 대우조선에서 8천만 원 할 때 아동 우리 재단에 얼마 하고 그다음 재단에 하는 그다음에 아동 지역 아동센터에 예, 예, 예. 얼마씩 얼마를 1,100만 원씩 뭐 주고 예, 이런 예. 식으로 딱 지정 기탁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 그러면 그건 그쪽으로 가는 지정이니까, 거는 그냥 예. 그쪽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예, 실적만 예. 잡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영수증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뭐 예, 세금 혜택 관계도 뭐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해됐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48페이지 보면은 그제시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상담 사례 관리하고 역량 강화 등 기타 등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번에 제가 그 시정 질의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가져가서 해라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우리 관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관장님한테 다 물어보고. 예, 장애인 복지관 우리 윤수기 관장님이시죠? 맞죠? 네, 예, 거제시 예. 장애인복지관 윤숙입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공모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위탁 공모를 냈을 때 지원한 그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가져간 사업이고 지금 공모 기간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기관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공모를 저희가 해서 되더라도 복지관 상황이 운영을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하고 먼저 이제 논의가 돼야 될 상황이고 저희는 시에서 설립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시에서 저희한테 이제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해라고 주지 않는 한은 저희가 거제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저희가 일단 저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마 내년에 CS 지정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도 또 장애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또 민간 위탁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조금 더 이렇게 뭐 좀 체계를 정립하거나 물론 이제 시에서 저쪽은 하지만은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힘은 들어도 좀 솔선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획을 할 때 좀 그렇게 조금 폭넓게 기획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모 사업 인큐베이팅 이래갖고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거제시에 영아 살인 사건 아시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제가 김정수 과장님한테 제가 들어와서 그때 그 서민긴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아이들 미혼모 10대, 20대 그 다음에 또 뭐 지적 장애를 가진 그 부모님들이 우리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 결과치를 좀 해라 해가지고 지금 안 됐고 다시 김정수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영아 살인 사건이 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118건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거제시는 또 양대 조선도 있고 또 새로운 또 뭐 회사에서 인수도 했기 때문에 사람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더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당되면은 우리가 진짜 TV에서도 고딩 엄마, 고딩 아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거제시 10대하고 20대 그 다음에 미혼모 이런 진짜 아이들 뭘 몰라서 못 키울 수도 있고 혼자서 두려워서 또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그런 제도를 거제시가 좀 선제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그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 우리 프로그램에 개발로 넣는 건 어떻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건소에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제 임신해가지고 뭐 등록 카드나 영양분 이런 거 받으러 올 때 조금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시하고 보건소하고 또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이러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사업적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네네. 제가 이거는 어떤 아까 그 연계 시스템을 하려면 네. 우리 거제시에서 차라리 의회에서 조례로 네.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뭐 주제에 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 보면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럼 그런 다른 생각이 시도에 이런 조례가 뭐 있던가요? 저는 정확한 판단은 못 하겠는데 네. 연계 사업을 한다니 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지원 조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연계가 어려우면은 그 정보 데이터만 받고 예. 보건소하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예. 거기서는 그 숫자나 현장에서 그 사례를 모으고 예.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아이들의 뭐 건강검진이나 안 그러면 임산부에 대한 또 혜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산출을 모으고 해서 이거 두 사례를 합치고 뭐 공모의 사업은 우리 요 복지관에서 하면은 예, 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주 선대적이고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우리 지금 국가에서도 우왕좌왕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그저씨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몇 년 전에 4년 5년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지적 있는 중학생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뭐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오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번에 요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좀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복지 아카데미를 일이 79번이나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추진 현황에서 450페이지. 예.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사 2명이 네. 나눔 전문 강사 2분이 네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걸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네네. 초등학교까지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눔에 대한 걸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동체나 뭐 현장 복지 실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눔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공동체에 대한 네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일단 나눔 교육으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인데 맞습니다. 예. 그 사회복지 현장 실무 중심 이렇게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했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아까 초등학생이나 간에 어린이집을 하는 게 79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제 시민 대상으로 네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예,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예, 포괄적으로 예, 나왔구나. 예. 저는 이제 뭐 초등학생하고 나눔 교육에 초점을 주는데 이제 전체 연령별로 다 했다 그죠? 네. 예.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에 그 기본 현황에 보면 그 경영 지원이랑 사업 지원 이렇게 담당 나눠져 있다고 이제 팀별 주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지원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가 있어요, 이사장님. 예. 사실 이제 복지관의 모든 일들은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좀 크다고 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원봉사 관리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각 복지관별로 예. 이렇게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뭐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프복지관에 옛날에 자원봉사자였을 때는 예. 그 오프복지관에 뭐 행사 때마다 문자 오고 뭐 다양한 행사에 같이 하자고 뭐 이렇게 문자 오고 뭐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늘 내가 복지관에 자원봉사자 소속됨을 좀 느끼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행사 참여할 때 참 용이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은 저는 이제 오프복지관만 이제 그런 걸 보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봉사자 관리를 하는지. 지금 그 각 복지관에 네네.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네. 있습니다. 예. 그 그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힘이니까.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 복지관별로 그렇게 네. 뭐 행사 때마다 뭐 하고 예, 예. 그러면 예. 뭐 봉사들끼리 모여서 뭐 예, 전에는 예.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행사도 했던 예.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오프 복지관만 알고 있으니 다른 복지관 다 복지관들도 그런 체계로 예.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럼 저는 사실은 만약에 그때 봉사자로서 그래서 뭐 내가 참여하는 봉사에 그게 있는 사람들은 수월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뭐 일시적으로 한번 가서 체크를 하고 왔던 사람이나 예.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자들, 예. 그런 봉사자들을 관리는 또 따로 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매월 한 번 무슨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자들은 관리가 잘 되는 듯해요. 어떻게 관여가 되는 예, 사람들은. 예, 예.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 번 갔다가 만약에 등록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 밥봉사 갈 때도 사실은 등록되지 않고 우리가 인원 모자랄 때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소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의장님, 우리 관장님 중에서 네네.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옥포복지관 말고 다른 네, 관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예, 예. 윤숙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복지관에 이제 후원을 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하신 분들한테 두루두루 타임즈라고 해서 이제 그 달에 있었던 주요 행사와 이제 후원 내역 그리고 그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으로 이제 나눠드렸던 실적들 그리고 봉사활동 했었던 단체나 개인들 그 행사 사진과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를 문자로 해서 그 두루두루 타임즈라고 소식처럼 해서 볼 수 있도록 다 개별로 일괄 문자로 전송을 보내드리고 하시는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봉사자들이 좀 소속감 있게끔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복지관마다 446쪽 한번 볼게요, 이사장님. 그 아까 제가 그 말씀 중에 앞서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5월 31일까지 기준이라고 아마 수치가 적혀져 있을 건데 이게 추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숫자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표액도 1년 사업인데 이게 있는 목표액은 뭐 아까 보니까 지금까지 모았던 금액을 쓰신 듯 하시더라고요. 예, 2억 8천만 원이. 근데 1년에 우리가 총 목표액은 4억인데 이게 2억 8,600억은 아까 말씀하시는 게 5월 말까지의 모금액을 적으신 듯하게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사장님? 5월 말 현재에 2억 8,600만 원이 모아졌다는 얘기신 건가요? 2억 8,600만 원이 있잖아요. 목포에게 기부문화활성 목포에, 446쪽에. 이거는 1년 목표입니다. 근데 아까 1년 목표치는 또 4억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그럼 다시 그럼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8,600. 그러면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은 예.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 우리가 사업비 500만 원으로 2억 8,6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2023년 목표는 맞습니다. 예. 그 말씀에 오류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2억 8,600이 목표액이라서 목표액이 3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 나 이상하다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해됐습니다. 아니, 예. 앞선 의원님이 여쭈었을 때는 지금까지 모은 금액이고 올해는 4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작년에 4기고 예. 이제 올해는. 목표는 예. 2억 8,600을 했고 예. 작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했는데 실적은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은 우리가 목표를 좀 낮춰한 이만큼이었으나 거죠. 예. 그럼 작년에 4억이었는데 이만큼이 목표액이 모아진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목표액 자체가 좀 낮게 잡아놨습니다. 그 말이 맞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 예. 맞네요. 그래서 그 목표액이 아까 전에 앞선 언니 설명할 때 이해가 제가 안 돼서 예, 예, 목표액이 왜 2억 8,600만 원입니까?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앞선 언니 여쭈었더니 아닙니다. 4억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설명이 약간 좀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월 말 기준은 얼마가 모아진 건 나와 있지는 않고 수치적으로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올말 이제 1억 8,900입니다. 1억 8,900이고 우리는 그러면 절반은 지금 상반기 때 이제 모아진 거다, 그제? 예. 그러면 추진 현황에 봐도 이 숫자가 그럼 맞는 겁니까? 그러면 CMS 제가 여쭙겠습니다. CMS 인원이 지금 2,78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이 CMS라는 거는 매달 정기적으로 뭔가 우리가 약속을 해서 이게 돈이 떨어지거나 뭔가 되는 사람들 인원이지 않습니까? 예. CMS 우리 그 은행에서 자동으로. 근데 그렇게 예. 매달 떨어지는 2,782명 중에 금액이 지금까지 600만 원밖에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굉장히 작습니다. 많은 이런 식이니까. 예. 작은 금액을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액수가 크고 작을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CMS 정기 기부자에 비하면 이 금액이 제대로 기재가 된가 제가 의문이 돼서 그런데 맞다 하시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이사장 그 사업비가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 2억 8,600만 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돈에 쓰이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이제 기부청사, 희망청사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패 제작하고 이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따로 홍보하거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에. 포함은 돼 있는데 네네네. 참고로 예.
이제 그 기부를 네. 이렇게 뭐 강제는 아니지만 기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임이나 사실은 그 이제, 복지관에 이렇게 기부가 많은데 기부를 하라는 어딘가에서의 이런 홍보물이나를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예, 그 못하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오해를 한 거 이 사업비가 이 기부는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업일 텐데 한 번도 홍보나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이제 돼- 한 사람들 기부 전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나눔의 가 근데 이래가지고 그걸 사업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예, 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그 네, 일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분은 계속 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적으로는 보니까 느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해. 그 아무튼 그 이렇게 뭐 하신 분들한테 예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 이게 계속 지속적이어야겠다. 뭐든지 그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447쪽에 그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 잠깐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은 그 복지 사각지대 사업에도 보면은 지정 기부가 있고 그 지정 기부하고 뭐 지정 기탁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돼서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선 그 업무 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네. 그 일실 기탁하는 거는 이 내용에는 없습니까? 왜냐면 작년에는 지금 한 447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 말이죠. 예. 요거는 우리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예, 예. 그게 보면은 뭐 지정 기부도 있고 뭐 해서 지정 기부는 내가 여기 이 집에만 해달래서 한 후원자가 준 거면 그 집에만 딱딱 가는 게 예, 지정 예, 기부로 지정 할 기탁.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밑에 보면 지정 기탁 사업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 사장님.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음, 지정 기탁은 그럼 이 지정 기탁 중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작년에 태풍 피해나 이런 게 왔었을 때 일시 기탁했던 게 한 서너 군데 있던데 예, 예, 예. 올해는 그런 것들에 5월 말까지는 그런 거는 없었냐는 거지. 그런 기탁은 일시 기탁. 아, 일시기탁입니다, 다. 여기 그러니까 나와 이게 있는 내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정이라고 붙은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하는 진이 이 사장님한테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걸 하고 싶어서 지정해서 기부하는 예, 거고 예. 지정 기탁도 그럴 거잖아요. 내가 기탁하는 거고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일시적으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기탁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럼 그 사람을 일시도 그럼 지정을 해서 이 집에 뭐 태풍 피해가 났다. 예, 예, 그럼 예. 내가 이 집에 그럼 그거는 중복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건가 없는 거냐고 묻는 거지. 만약 콩이 어떤 집을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예, 예. 내가 하는 집에 원래 어떤 사람이 매월 쌀 100미를 기부를 해서 예. 지정 기부를 해요. 예, 예. 근데 만약에 태풍이 났어. 예. 그러면 하는 집에 문제가 생겼어. 예. 그럼 또 내가 이 집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중복은 괜찮은 거냐는 예, 거지. 예, 예. 그러면 그건 상관없는 왜냐하면 거네.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그럼 간이할 내가 하는 집에 하고 싶으면 여러 지정이 돼도 그거는 어쩔 예,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간이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죠. 예. 아 그럼 그거는 그 중복은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지정한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면 그 기부한 집에 사람. 뭔가 자꾸 지정 기탁이나 기부가 몰려도 예, 그건 그래 어쩔 수 우리가 그 방금 지적이 좋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네네. 이게 좀 제가 제가 예, 써보고 그래서- 싶은 생각이 있어도 예. 이제 기부자가 여기 지정을 딱 해피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하지 마세요 일하기도 그렇고 그건 맞긴 그런 한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그게 이제 관여가 되나 전혀 관여가 안 된다 그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448쪽에 이사장님 그 지역 조직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복지관에 보면 그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지역 조직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 조직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지역 조직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역의 네트워킹 것 같은데 일단 네네. 복지관 사업이니까 관장님한테 한번. 복지관 우리 올려보겠습니다. 옥포 강행희 복지관 관장님. 오포 복지관 말고는 해주실 데가 없을까요? 예예예.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김윤경입니다. 복지관 기능은 종합사회복지관 3대 기능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주로 서비스 위주로 나가는 게 서비스 제공 기능이고 지역 조직화 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후원자 관련 사업도 지역사회 조직화 안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환경보호 주민모임 실천 모임 그다음에
그 마을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지역 조직화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 종복이나 뭐 이렇게 장애물 이런 데서도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제가 오프복지관을 좀 예를 들어 진짜 죄송하긴 한데 오프복지관에서 이번에 내가 참 칭찬했던 게 뭐냐면 마을 단위의 축제나 이런 데 늘 복지관이 같이 하니까 행사가 너무 풍성해지고 그 단체가 그 안 되는 영역까지를 해줘서 제가 이번 마을총회 때 너무 제가 칭찬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이 들어옴으로써 갖고 있는 그게 그 축제를 좀 더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제가 사실은 이제 오프만 살고 오프 복지관에만 간이 되다 보니 다른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도 그런 이제 이게 하는지 그게 예, 지역 조직화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의원님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네. 저희 복지관에도 권역으로 중분제해서 지금 1권역 2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안 그래도 저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연초 마을 축제, 연초 하청 마을 축제를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조직화가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들하고 네트워크 회의와 주민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프로그램부터 준비 모임까지 저희도 그렇게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렇게 좀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 좀 장려해서 많이 왜냐하면 예. 이제 지역에서 그게 복지관이랑 이 일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복지관에서 직접 그런 걸 하니 잘하는 얘도 있고 하니 찾아가서 좀 들어가서 그걸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지역 조직화는 좀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니 하반기 때 그 하청하고 연초 할 때 한번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이거 조사 연구 사업 아까 주제가 중복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뭐 이사님 고민을 하셔서 네. 저희 거제시에도 가족 돌봄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제가 저번에 저희 이제 업무 때도 제가 늘 청년 가장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청년 가장들에 대한 조사가 되었냐니까 아직 조사가 잘 안 돼. 청년 정책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년 가장들 내가 청년인데 우리 집안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냐니까 업무에서 잘 안 돼 있다. 부서에서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사 연구 사업이 이제 뭐 이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예, 예. 하반기도 어찌 될지 모른다 하니 혹시나 주제가 필요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가족 돌봄 청년들, 예. 청년 가장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우리 시나 얼마 되는지 한번 용역을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건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예. 고민을 하고 계시다 하시니 예.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보면은 청년들의 정책들이 읽을 때 너무 지원 사업도 잘 되어 있긴 하는데 정작 예. 내가 우리 청년인데 우리 가정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그 부서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에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이 조사 연구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안 해야 될지도 모르면 주제를 바꿔야 된다면은 그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한번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한번 예, 해봐 주시면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450쪽에 제가 이거는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요 뭐 나눔 교육 하나만. 예, 예, 왜냐하면 그 간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나눔 교육 실시는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있었던 예, 예, 겁니까? 해오던, 제가 작년 자료에서는 이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나눔 교육 실시했다는 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눔 교육은 아까 강사 두 분이 나가신다 하셨잖아요. 네. 이 커리큘럼이 했던 게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 내용은 사실 시민 대상이나 종사자 대상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내용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건 제가 자료로 커리큘럼은 강의 내용은 제가 자료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조사 연구 사업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은 우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 제출할 때 이 사업 조사 연구 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사업 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당초, 지금 이건 당초 그 예산과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안 해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안 하셨다는 말씀 됩니까? 모든 결정 이사장님이 하시는데 사업계획서 검토 안 하셨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들어있죠. 사업계획서 이사장님이 승인을 해야 시장한테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책임 이사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시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너무 답답합니다, 이사장님. 이거는 사업이 이미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 조사 사업 연구 계획에 사업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됐죠. 예, 재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조사 연구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이거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내용은 뭐 또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요런 걸 조사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더 시급한 뭔가가 필요하다 하면 그거는 뭐 충분히 의논해서 변경은 할 수는 있는데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하되 이게 재단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매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재단 홈페이지는 2018년까지인가 2017년까지 조사 연구 보고서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업데이트를 시켜서 제가 받은 예. 자료 최근 것까지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고 지금 그 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련 법령 이렇게 해서 조례와 그 정관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재단에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은 이미 출연 기관으로서 이건 모두에게 공개되는 조직입니다. 누구나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으면 시민 누구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보니까 정관 정도는 지금 올려져 있는데 그 외에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됩니다. 비밀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업데이트를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경우도 아예 올라져 있잖아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못합니까? 공개 못하는 내용을 빼고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사 속기록 연구 보존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도 공개를 좀 해주실 것을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계속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런 걸 조금 예를 들면 뭐 개인 정보나 이런 거 빼고는 공개 대상이 아닌 거 빼고는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 우리 재단의 사업 중에 뭐 가장 큰 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참 애로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할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한 거 하나만 좀 이사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복지관 지금 3개소에 지금 관장 이제 한 곳은 지금 비어 있고 이 관장님들이 우리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고는 계십니까, 이사장님?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몇 개를 가냐 물으면 답변하시긴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정과 질의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 재단이 운영하고 우리 시가 민간 위탁 준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때 그걸 뭡니까? 그걸 외출로 뭐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다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예.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면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받는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개인 수당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그냥 수당으로 챙기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우리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의 뭐 예를 들면 무슨 보건위원회에 갔다 복지위원회에 참석했으면 그 시간만큼은 업무 시간의 연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여의 변동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따로 회의 수당을 받는다는 거는 관장으로서 복지관에 있어야 될 시간에 외출로 인정하지도 않고 업무의 연장으로 위원회에 갔으면 그거는 그냥 업무의 연장으로 저는 이제 위원회의 수당은 공금화해야 된다 생각. 만약에 받는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공금화해야 된다. 개인이
개인이 그냥 수당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금아. 공금이다 이거는. 내가 복지관 관장이기 때문에 내가 관장으로서 근무해야 복지관에서 근무해야 할 시간에 위원회에 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간 시간만큼 뭐 임금에서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는 공금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지금 그거 세계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면 제가 뭐 관장님께 한번 제가 일단 답변해 볼게요. 예,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네. 전에도 한번 대두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에 질문했습니다. 그 훨씬 앞에도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돼가지고 한번 안 받아봤어요. 관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 조직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줘보니까 이게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부터 뭐든지 조직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럼 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뭐 물론 말도 안 되죠. 역할이기 때문에 가서 돈 받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파악한 겁니다. 저번에 그 이야기 한번 있어가지고 그래 해보니까 안 돼서 다시 이거를 수당을 지급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그건 아니죠. 복지관 관장으로서의 예. 역할은 지역사회 내가 수당을 받든 안 받든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회의를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가 업무 끝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럼 겁니다. 일단 그 관장님 답변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 좀 답변을 한번 네.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어느 복지관 예, 강의 어떻게 복지관 운영하십니까? 관장님. 예, 반갑습니다. 몇 군데 가시고 계세요? 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제시 보조금 조례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수당을 주니까 참석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장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거제에 있는 모든 복지활동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에서도 만약 이게 뭐 수당을 받고 안 받고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다 동일하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하고는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당을 받지만은 이게 일부 그냥 기간에 비지정 기부금으로 저희들이 많이 넣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얼마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네네네. 작지만은 보통 한 전체적으로 한 7만 원 되지 않습니까? 7만 그죠? 원인데 연중으로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한 3, 4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지정보험금이 비지정보험금으로 그냥 넣고 그다음에 한 번씩 가다가 직원들 야간 일하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다 가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관들에서 그걸 받는다고 해서 관장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의 대부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당을 준다고 해서 위원회 참석하고 안 하고 이런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사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 제가 일단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강행희 옥포복지관 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김은경 원래는 거제 종복 사무국장인데 지금 관장 직무대행 같이 하고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윤숙이 우리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이시고요. 예, 옆에 사무재단 대리 두 분입니다. 우리 사업지원팀과 경영지원팀 경영 대리 두 분이시고요. 예. 지금 사무국장님이 그만뒀죠. 예. 우리 거제종합복지관 관장님도 그만뒀습니다. 예. 뭐 거의 같은 시기에 그만뒀습니다. 뭐 한 달 관장님 차이 조금 정도. 빨리 했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아니 그 대략적인 말씀을 하십시오. 힘들어서 그만두겠죠. 뭐.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단 한 개인적인 분 더 사정- 있고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네. 직장 내에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걸 풀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있겠죠. 예, 책임자로서 그래 그 때문에 저는 그만뒀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관장님 재택근무자 복지했습니까? 예, 예. 복귀했습니까? 예.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다 복귀했습니까? 예, 예.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예. 지금 이 부분을 풀어 나가는 게 앞으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개 그제 종합 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대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면 좋죠. 예. 아니 그러니까 왜 위탁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 풀지 못하는 숙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이 풀기가 힘들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머리를 맞추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그제 사회복지관에 1년 예산이 세출 결산액이 19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11억 4천만 원입니다. 예, 예. 약 60%를 인건비를 쓰거든요. 예, 예. 이 인건비는 전부 우리 그제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네. 순수한 우리 그제 시민들 세금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월급을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돈으로 월급을 받는 조직에 지금 그 직장 내 분위기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8명이 지금 일하고 있네요. 예. 우리 그제 종복에 21명? 20명 20명이고 예. 기간제까지 하면 더 됩니다. 예. 더 됩니까? 지금 예. 조직 표에는 18명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 분들 같이 20명이 일하는 이 직장 내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그제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들 이해관계 감정에 의해서 직장 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그제 종복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죠? 우리 뒤에 김윤경 직무대행님 몇 명입니까? 이용자 평균으로 치면 실인원으로 치면 500명 정도 되시죠. 하루 500명 이용하시죠? 실인원으로 치면. 알겠습니다. 그제 시민 500명이 하루에 이용하는 시설에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직장 내 분위기가 이런 엉망인 상태에서 저는 이건 자기 개인 감정만 가지고 그 직장 생활 한다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자기 직장으로만 생각한다고 봐요. 우리 그제시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걸 펼치는 어떤 시설이 아니고 자기가 단일 월급 받는 직장으로만 생각하고 오로지 자기 감정만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로 좀 느껴집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저번에 잠시 저한테 보고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결론이 났습니까? 세 건에 대해서? 신고 세 건에 대해서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예. 복귀를 했습니다. 예. 예, 복귀는 했고. 예. 예. 그게 답입니다. 뭐 복귀했지만 뒤에 어떤 행위 요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어떤 쇄신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지금 김해, 양산 이런 재단에서 이제 우리처럼 수탁식이 아니고 아예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말하자면은 이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런 게 이제 좀 어떤 순환할 수 있는 서로 좀 이렇게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면 그나마 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 현재 할 때 가능해집니까? 지금 행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또 뒷받침이 있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 단순한 정관이나 규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조직에서의 동의나 이런 그 단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재단, 행정, 또 외에도 그다음에 복지관 당사자들 네.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한 해 예산을 19억 원을 쓰는 이 시설에서 이런 분위기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대로 된 그 서비스 제공은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나가서 그냥 직장인이 마지 못해서 나가서 그냥 시험만 떼어오는 그런 분위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그분들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어떤 그저 시민들을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은 준공무원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준공무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지. 예? 자기 개인 감정만 가지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도 더 가만히 지켜보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종사자 여러분들도 하여튼 얘기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